자, 방금 전에 살펴본 단순한 and, or, 그리고 not 연산의 경우에는 출력층을 제외한 층의 개수가 단 하나인 단일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층 구조의 신경망의 특징은 직선으로 주어지는 결정 경계를 갖게 됩니다. 결정 경계가 직선으로만 주어지고요. 선형 분리가 가능한 대상들의 분류에만 활용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결정 경계식이 W0, X0, X0는 1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상수고요.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이퀄 0 해서 X1과 X2를 축으로 하는 평면에서의 선의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AND 연산의 경우에는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로 되는 이 두 개의 영역, 즉 이와 같은 결정 경계를 갖는 신경망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or 연산의 경우에는 하나라도 true이면 true 값을 주고 둘 다 false이면 false 값을 주는, 즉 두 개의 영역, 이와 같은 결정 경계를 갖는 그런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결정 경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XOR, 여기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XOR를 우리가 신경망으로 구현하고 싶을 때 당연히 이 XOR라는 연산 결과를 낳는 신경망은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 경계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적어도 두 개, 즉 이 영역과 이 영역, 즉 이 내부 영역과 이 외부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결정 경계가 필요하게 되고, 그 반대의 논리값인 XNOR라는 연산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논리 연산인 AND, OR, NOT에서만 가능했던 단일층 신경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고요. 다른 방법은 층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 예로 우리가 XNOR라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XNOR 연산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으로는 가능한데요.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던 AND 연산과 그리고 OR 연산을 다시 보여지고 있는데요. 즉 여기와 여기에 이번에는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컬러로 표시했을 뿐이지 가중치는 똑같습니다. 즉 AND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30, 20, 20인 가중치를 주면 이와 같은 단일층 신경망으로 AND 연산이 가능했었고요. OR 같은 경우에는 W0는 마이너스 10을, 그리고 W1은 20을, 그리고 W2는 20을 주었을 경우에 OR 연산이 가능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산 하나를 여기 더 표시했는데요. AND 연산인데 not AND 연산입니다. 즉 입력값을 먼저 논리적으로 반전시킨 후에 그것에 AND를 구현하는 그러한 연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중치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W0는 10, W1은 마이너스 20, W2는 마이너스 20을 주면 이렇게 not AND 연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연산을 적절히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XNOR 연산을 구현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우선 지금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빨강색은 AND 연산이고요. 파랑색은 not AND 연산인데, 즉 AND 연산의 가중치 마이너스 30, 20, 20을 주고 있고요. not AND 연산의 가중치인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결과값으로 하는 요 노드를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요. 중간에 하나의 층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 결과값을 입력값으로 하는 OR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즉 OR 연산은 마이너스 10과 20,
20을 각각 요 세 개의 연결선에다가 가중치로 주게 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둘 다 false인 경우, x1만 false인 경우, x2만 false인 경우, x1, x2 둘 다 true인 경우 요 네 가지인데요. 각각 그 결과값을 A1과 A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A1은 그 AND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AND 연산은 0001이고요. 그리고 not AND 연산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0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화 연산을 수행한 것이 마지막 결과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그 true가 있으면 true가 되는, 즉 이것이 true고 이것이 true고 둘 다 false인 경우에는 false가 나오는, 그래서 1001이 나오는, 이것은 바로 exclusive 노화 연산의 결과입니다. exclusive 노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둘 다 같은 논리값일 경우에만 true 값을 주고요. 즉 둘 다 false이면은 true, 둘 다 true이면 true, 서로 같지 않은 논리값이면은 false로 주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성을 하면 이와 같은 복잡한 결정 경계를 갖는 영역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신경망을 구성하는 층의 수에 따라서 그 형성이 가능한 결정 영역의 유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요약한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화시켜서 신경망의 층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든 신경망층은 입력층인, 즉 인풋인 입력층과 그리고 아웃풋, 출력층 두 개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떠한 층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거를 1층 구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하나의 층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거를 2층 구조, 그리고 두 개의 층이 그 사이에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면 3층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1층 구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형적인 영역 모양은 그냥 직선으로 영역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입력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 직선이 평면도 또는 초평면의 형태를 띠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평면에 의한 평면 경계를 우리가 그 결정 영역의 유형으로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1층 구조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XOR 문제, 즉 A와 A, B와 B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결정 경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요. 맞물린 영역 모양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직선으로는 또는 두 개의 직선으로도 구분이 완벽하게 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2층 구조의 경우에는 결정 영역이 이와 같이 그 열린 블록 또는 닫힌 블록의 경계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XOR 문제는 풀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맞물린 영역 모양을 풀기에는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그러한 그 신경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결정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층 구조 이상이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3층 구조 모양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그러한 결정 영역을, 즉 가운데가 비어 있거나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모든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둘러싸는 이런 영역도 가능하고요. 그에 따르면은 XOR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맞물린 영역도 서로 구분이 가능한 결정 경계를 이와 같은 3층 구조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